윤석열 석방되기 전날 오버나잇 접견했다는 거 아니야? 밖에서. 그렇죠. 자기 그 수용시설에 들어가지도 않고. 핸드폰 반입해서 통화하고. 아직 뭐 개만 보여줬다고 개소리들 하고 있는데 그것만 보여줬겠습니까? 별짓 다 했겠지. 술도 처마셨을 것 같아.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얼마나 힘든지 이 사진 한 장만 보셔도 자 아프다고 휠체어 타고 병원 치료까지 최근에 받고 왔던 김건희 씨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직 눈이 형형합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전혀 법정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보행에 문제가 없는 모습 조금 전에 확인하셨을 텐데요. 자, 이 마스크를 끝내 카메라 앞에서 벗기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우리는 이 사람이 김건희인지 확인 못한 겁니다. 인정신문을 듣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자, 이게 대한민국 그 어려운 내란 극복의 현실이다. 우리가 갈라치기 하는 언론로부터 벗어나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응원하면서 함께 나아갈 길이 아직 멀다, 길이. 자, 확대된 사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이제 내란 사태 관련된 재판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네. 생중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국민들이 견제하고 네. 관리할 수 있는 그걸 권한을 줘야지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특혜죠, 진짜. 아니, 재판이 네. 뭡니까? 기본적으로 재판은 뭐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지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공개할 의미가 없다고 하면 판결문도 그냥 판사랑 변호사들만 보게 해야 돼요. 공개 재판이 원칙인 것입니다. 근데 제한적으로 이제 사인의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공화국을 그야말로 무너뜨린 국가적 사범이고 피해자가 국민 전체잖아요. 그리고 우린 다 주권자로서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로서 볼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찔끔 마스크 씌워가지고 그야말로 맛배기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조희대 뭐 사법 구태타 운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원도 한패다. 라고 하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얼평놀이가 안 합니다만 최근에 그 구금된 상태에서 이제 미용 그 업데이트는 못 받고 있는 걸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미용 전문가시니까. 머리에 뭐랄까요, 백홈도 넣지 못했고. 백홈이 뭐예요? 그러니까 뽕 띄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걸 했었군요. 네, 그런 걸 했겠죠? 그리고 이제 염색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뿌리 부분에 염색이 이제 일어나 있죠? 그 머리 숱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아, 그동안은 머리 숱을 보강하는 그런. 아니, 보강하는 거라기보다는 뭐 흑채 이런 것도 했을 것이고, 이제 머리를 풍성하게 띄우면은 이제 뭐 머리 숱이 안 그래도 좀 풍성해 보이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는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입소 이후에는 특별한 예우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은 한동안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다닐 때 머리 막 요거 하고 세팅하고 메이크업하고 나왔었죠. 네. 그때가 구속 상태였는데 근데 그때보다는 이제 감시가 좀 더 법무장관도 바뀌었고 치밀해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거는 그렇게 난이도 높은 헤어 저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막 근데 이거는 전혀 미용적인 터치가 안 들어간 걸로 봐도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노리고 지금 일부러. 연출한 걸 수도 있다. 이만큼 제가 제 미모까지 망가질 정도로 이렇게 탄압받고 있어요. 저들 세력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의 미모. 맞아. 글쎄요, 제 생각에 김건희는 그래도 좀 이게 두뇌 회전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외모 상태도 이게 보강이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아니 근데 보강이 안 된 건 맞아 보이는데 박창진 대변인 말씀처럼 자기 어떤 측은지심을 비련의 여주인공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김건희의 전략이 오늘도 이제 뭐 한 40분 만에 첫 번째 공판이 끝났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이런 입장이에요. 김건희 측은 이게 이제 법정에 임하는 전략 같은데
김건희 측 최대한 협조, 기록 검토 먼저 해봐야.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실제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이를테면 김건희 측 특검 기소한 3가지 혐의 모두 부인. 그렇죠. 요게 이제 결국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고 남편이 한 일이고 비련의 여주인공이야. 그래서 윤석열은 그냥 사형 때려도 되는데 나는 그냥 뭐 좀 적절하게 동정심 좀 유발하고 나는 인지상정. 그 전략이 맞죠?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변호인들로부터 치밀하게 이게 코칭을 받고 하고 있는 행동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딱 오늘도 보니까 약간 미인계를 쓰려고 했는데 좀 실패한 느낌도 들고요. 아니 이게 미인계를 전략적으로 포기한 거라니까. 추임계로 오히려 근데 이게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포기하기 쉽지 않아. 아 진짜. 네. 근데 이게 진짜 여자들의 심리 정말 모르겠어. 몰라 이해가 안 돼. 구치소 안 가보셨잖아요. 구치소를 한번 달라신다고. 그런가요? 네. 구치소를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한 로우 컬처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많이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감내를 못 한대요. 그래서 되게 많이 변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들도 이렇게 감옥하고 나면 바로 태세가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이다. 한학자 홀리마더 한쪽도 그런 것 같아. 지금 오늘 구속 이후에 첫 번째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홀리마더께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무조건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문선명 씨는 반말을 저에게 안 했었는데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았고 당당한 태도가 있었어요. 당당한. 네, 물론 뭐 그 시절이 한 10년 전이라 나이도 더 젊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지금 그 검사들 조사받을 때도 계속해서 특검에 나가서 반말로 내가 이렇다 이런 독생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그렇게 하면은 과연 누가 받아줄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한학자 홀리마더 한 혼자 뭐 6평방미터 정도 한 2평 되는 독거실에서 운동도 혼자 하고 혼자서 이렇게 해준대.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오히려 독생녀면 통일교가 그렇게 좋은 종교면 진짜 다인실에 들어가서 포교 활동하도록 만들어 드려야지. 그렇죠. 고난을 그렇지. 네. 민중의 감내하면서 고난을 함께 하면서 그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이걸 보면 자기가 무슨 대통령도 아닌데 왜 독방에서 별도로 운동도 혼자 시키고 식사도 혼자 하고 이렇게 뭐 혼자 다니도록 따로 배려를 한다는 거야. 왜 그걸 배려를 하지? 그러니까. 응? 근데 이제 뭐 어제 보도 보면 권성동 의원이 다인실에 있는데 나 도저히 다인실을 못 있겠다. 독방 조치해달라고 변호인단에게 애걸복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얘기 계속 나오는데 권성동은 여러분들이 저는 권성동은 사적을 몇 번 봤어요. 옛날에 취재 과정에서. 근데 싸가지가 바가지였어. 난 보다 처음 봤어. 저 비행기에서 많이 봤는데. 그러셨죠. 아니, 특히 보수 쪽 국회의원들이 되게 갑질을 많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버스를 타요? 클래스는 보통 비즈니스에 타지. 근데 제가 97, 8, 9년 거의 2년 반 동안 검찰 출입을 하면서 대검찰청을 나갔기 때문에 2,000여 명 검사들 중에서 진짜 최상위에 있는 한 50명 검사장과 검찰 연구관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지냈잖아요. 정말 잘난 척이 하늘을 찔러. 근데 제가 본 어느 검사보다도 싸가지가 바가지였어. 야,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됐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단 한 번도 그 음지라든가 단 한 번도 이렇게 습한 데를 안 다녀본 사람이야. 그분의 행동이나 어떤 비위에 관련해서 제재를 또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한 번도 자신의 그런 싸가지 바가지에 대해서 제재나 처벌이나 견제를 받아본 적 없는. 그냥 쭉 대한민국에서 무법지대를 혼자 산 사람이야. 아시다시피 강릉 속초 양양 그 일대 가잖아요. 그럼 권성동 왕국이에요. 아시죠? 다.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사돈의 팔촌부터 시작해서 그 연고로 아직 다 해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온 권력자인데
다인실 못 살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왕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다인실 산다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좀 나는 진짜 짧게 구치소 생활 해봤지만 되게 좋던데. 구치소 생활.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집회하다가 끌려가거나 네. 뭐 그러면은 들어가잖아요. 근데 되게 좋던데 저는. 그게 또 우애도 생기고. 또 얘기도 많이 하게 근데 되고. 막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안에서 오히려 막 그런 권력 있는 사람들 들어오면은 괴롭히고 막 이러잖아요. 오히려 접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니까 그렇지. 네, 뭐 이 정도 인물들이 오면은 오히려 접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 김건희 어떻게 지내고 있나 봤더니. 네, 구속 후에 일반 접견 2배 증가했고, 하루 평균 한 번인데, 과연 누구랑 만나는 거냐. 근데 재밌는 게 말이죠. 변호인 접견은 절반으로 줄었대. 변호사를 만나는 게 아니야. 일반인들과 면회인데 우리 장경태 의원께서는 사건 관계자 입맞추기 의심, 김 측은 챙겨주는 분 만나는 것이다. 뭘 챙겨주고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김건희는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조사한 거 보면 시계를 제공한 사람한테도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나하고의 연락을 기록을 다 삭제해라.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고, 서희건설 이 회장님 진술에 의하면은 본인과의 오고 주고받았던 그 문자 내용을 갖다가 다 삭제해달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 인멸이나 조작을 지금도 계속 이게 접견을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닌가. 본인도 기억 못할 만큼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많은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박창진 대변인이 말씀은 증거 인멸이나 입맞추기.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구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러고 있으면 제지가 필요한데 의미가 없죠. 원래 구치소에 가면은 그 옆에서 다 적잖아요, 대화 내용.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취재 때문에 가끔 이렇게 면회 가면 옆에서 다 적어서 보고하거든. 그러면 그거를 검찰이나 그 수사기관에 공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전히 구치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드네요. 이 구금시설 지난번에 저희 이제 3대 특검 특위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을 필두로 해서 그때 현장에서 세 차례 저희가 이제 2차례 가고 세 번째는 법사위 차원에서 가서 이제 CCTV를 봤었는데 가서 그 당시에 이제 구치소장하고 진술 이런 걸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국민들은 우습고 국회의원도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 뭐 마이크라든지 어떤 뭐 의자라든지 시설도 준비를 안 해놓고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준비 안 됐으니까 그냥 얘기하세요. 뭐 이런 거고 왜 밝힐 수 없냐 그러면 개인정보법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의자들 이 범죄자들의 인권을 본인들이 수호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 이들이 저질렀던 범죄가 여전히 그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이분들이 꺼리낌이 없고 그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서서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저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법사위원들이 따지고 보면 교정시설의 하나님이거든. 아니,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모가지 교정국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도소장을 감찰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법사위. 그리고 국감도 하는 그야말로 피감기관의 직원들인데도 그분들이 단체로 니네 잘못했지 확인하려고 CCTV 보자 그러는데 기본적인 프로토콜에 따른 예우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직전에 있던 자는 더구나 잘려서 나갔잖아.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놈이 왔는데도 여전히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가서 느꼈던 게 한 3가지였는데 순수하게 생각하자면 이분들은 뭐 나름의 신념이 있나 보다. 윤석열은 무죄다. 우리 보수가 다시 되살아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2번째는 자기 직업에 대한 윤리관이 좀 잘못돼 있어서 나는 피의자지만 이 사람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되게 긍정적인 얘기고 이건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3번째가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뭔데요? 정관예우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가서 여기 국민들은 혹은 언론은 또 국회의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건 잠시 지나가는 건데 나의 노후를 또 나의 평생 누릴 수 있는 그 재물적인 권한은
이들이 주는 것이다. 이런 기득권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정관 예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내치더라도 나를 자를 거야 어떡할 거야. 해고를 할 수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다음을 노리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부정적인 면에서 쌓여 있다라는 게 수사관들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 게 이제 그 위에 검사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 관본권 그 수사관들. 그렇지.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먹고 사는 지금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아직까지 썩어 있는 우리 사회의 습한 영역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번에 오광수가 한학자를 제가 추정컨대 최소한 수십억 받고 변론을 했단 말이야. 자, 하물며 바로 며칠 전까지 민정수석을 지낸 사람이 돈 받고 변론할 정도면 교정시설에 있는 교정 공무원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하물며 오광수 저렇게 헤쳐먹는데 나도 좀 해먹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 왔다 가면은 내일부터 안 볼 사람들이고 당장 내가 여기서 윤석열 쪽에 잘 해주면 내가 기존에 유지해왔던 권한이 이게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정관 예우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표면적으로는 그들도 이제 뭐 그 벌을 받긴 해요. 뭐 대기업 총수나 이런 기득권들 뭐 주요 정치인들 받긴 하는데 손방망이 쳐버리잖아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번에 뭐 드러난 것처럼 그 하청 노동자가 1,050원어치 초코파이하고 커스터드 먹었다고 그 실형에 구형을 받고 누구는 뭐 몇천억을 해먹고 또 이게 국가 헌정지서를 허트려도 지금 뭐 뻔뻔하잖아.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 것 중에 이번에 서울구치소 가서 이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기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분 왜 저렇게 철면피 같이 구는지 알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서울구치소에 우리나라에 제일 그 권력가들이 많이 모인대요. 그거 이분들한테 이제 잘 해두면 나중에 이분들이 주로 가는 데가 대기업이나 주요한 큰 회사들의 뭐 어떤 임원 자리에 뭔가의 자리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김현장 같은 데 가서 주요 로펌에 가서 이런 거에 대한 조력을 하는 코칭을 하는 자리를 간다는 거죠. 맞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제가 옛날 카메라 출동할 때 교정시설에 대해서 많이 고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정위원이라고 있어. 교정위원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교도관 같은 거. 그러니까 완전 썩었어. 이 교정시설이 분명히 거기 월급 나오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로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체육대회나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마다 외부에서 기부를 받아. 그래서 교정위원이라는 거를 쭉 미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행사하고 그걸로 먹고 마시는 거야. 그리고 실제 교정위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면 이 사람들은 뭐가 가능하냐면 특별 면회가 가능해. 그럼 재소자들과 접촉하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정위원을 하냐면 이를테면 지역에서 토착 비리와 연결된 이른바 대관 사업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건설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교정위원이야. 토건 세력들. 네, 토건 세력들이 교정위원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 교정 당국에만 잘 보이면 돼. 당연히 그 스크리닝을 하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래가지고 원래 자기들이 감옥 갈 위험이 있는 사람들도 미리 보험 차원에서 교정위원 하고, 그리고 또 교정위원을 통해서 재소자 중에서 범털들,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해주고 밖에서 안팎으로 연결해주면서 관계를 가지고 또 한탕하고 뭐 이런 범죄적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그만큼 교정시설이 세인의 관심에서 감시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은밀하니까 교정 공무원들이 자기들 재소자가 따지고 보면 자기네 자산인 거야. 자기 배를 불리는,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실제로 저희 카메라 출동에 있을 때 재소자들 상대로 교정 공무원들이 마리화나 뭐 대마초 같은 것까지 심지어 돈 받고 넣어주고, 담배는 기본이고. 그렇죠.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요즘도 없다고 말을 못 할 거야. 작은 과자 하나도 큰 혜택이 되니까, 거기서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윤석열 석방되기 전날 오버나잇
접견했다는 거 아니야? 밖에서. 그렇죠. 자기 그 수용시설에 들어가지도 않고. 핸드폰 반입해서 통화하고. 아직 뭐 개만 보여줬다고 개소리들 하고 있는데 그것만 보여줬겠습니까? 별짓 다 했겠지. 나 술도 처맞았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법무장관이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사람들 사법처리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규를 내세우긴 하더라고요. 근데 소장에 대한 권한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저희도 거기 이제 내란 특검 대응 특위에서 가서 그걸 따졌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소장의 권한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누구를 면회시켜 줄 수 있다. 독방을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외 규정이 저 같은 서민들에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득권들에게만 향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문제이기 또 하고, 이 이제 정관 예우가 저는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현장에서는 구치소 소장이 뭐 비하는 아니고 연봉이 많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냥 수그리고 있다가 나와서 내가 그분들에게 이 이제 청구서를 많이 작성해 놓으면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몇십 배, 저는 몇백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소송을 해봤잖아요. 조현아 씨가 서부지검에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대장 변호사가 바로 한 달 전에 서부지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걸 받았을 때 그 판결문 같은, 그 재판 과정에서 서류를 받았을 때는 000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6년간 소송이 이어졌거든요. 6년 후에 이제 판결문 받고 거기에 대장 변호사 주소가 나오는데 한남더일이에요. 와. 한남더일 아파트가 아시죠? 네. 제일 작은 평수가 80억이잖아요. 뭐 몇 년 일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뭐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4인 가족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판부와 관련해서 전관은 그냥 다 마찬가지예요. 검사들도 오늘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금 어제도 뭐 법사위 나와가지고 박모 씨, 이모 씨. 그 전문 용어로 지랄을 떨었다고 봐야죠. 네? 자기 인명권자이자 주권자들 앞에서 건방지게 이 카메라와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 정도 싸가지 없이 굴면 얼마나 그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온 사람들한테는 압도적으로 막대하죠. 강제력을 행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런 것들이 이 언론도 제대로 못한 것이고 이제 권력 감시 제대로 못한 탓인데 우리 박창진 대변인 오셨으니까 앞으로 권력 감시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네. 검찰개혁, 사법개혁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저도 보태면 네. 이 정관 예우가 얼마나 무섭냐면 그 오광수가 그 정관 예우였던 거 아니야. 현 정권의 민정수석을 지낸 사람이 변론을 해준다. 정관 예우로 저는 수백억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돈으로 그렇게 삽니다. 권력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 재판에서도 그 삼성 엑스파일 때 홍석현 씨랑 삼성에서 가처분을 걸어왔어. 가처분. 방송 중지 가처분.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가처분 재판부에 바로 직전 부장이 삼성 변호사야. 한 달 전에 퇴임한 사람이 재판 삼성 쪽 변호사로 왔어.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재판부가 일어나더라고. 이렇게 다. 그 서기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다 일어나서 인사하더라고. 한 달 전에 지네 보스가 왔어. 그런 놈들이 바로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입니다. 자, 이거 저희가 좀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까지 확인할게요. 뉴스원. 네, 영부인 첫 구속 김건희 특검 재판 시작.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 지적하려고 합니다. 마스크 쓰고 들어왔어요. 이분들이야 뭐 죄가 없어. 법정 경위들이야 뭐 마스크 쓰고 싶으면 써도 돼. 이분들이 재판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김건희는 마스크를 벗겼어야만 했다. 실제로 제가 봤던 몇몇 형사 재판에서는 마스크 벗깁니다. 판사가. 인정신문, 당신이 실제 그 피고인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벗어봐요. 인정신문이라는 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직업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직입니다. 전 영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아일보에 따르면 네,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죠. 판사 물음에 윤석열 고개 끄덕. 이게 직위원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직위원이었는데 윤석열도 자기 직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지금 비리 판사 대명사 직위원조차도 정정해 줍니다. 전직 대통령 맞죠? 이렇게. 김건희한테도 확인해 줬어야 돼. 왜? 김건희의 변론 전략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예요. 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아니라 당신은 전직 영부인이셨죠. 이렇게 권한이 있었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자, 김건희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중앙 단독이 떴네요. 네, 김상민, 지인의 화가 3인 추천받아 이우환 그림 대리구매. 김상민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혹시 뭐 새로운 얘기 뭐 들으신 얘기 있으면 저는 하나 털어주세요. 지금 현재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네, 김상민이 결국은 이제 이것도 다 뇌물 아니겠습니까? 그 부당한 공천 개입에 대해서. 근데 개입을 한두 군데가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계속 드러납니다. 오늘도 한국일보 단독이 나왔는데요. 네, 김건희, 김태우 출마 도왔나 선거 참여 공식화 전날 새평 문의. 이거 원래 대통령실에서 새평 문의하는 거는 뭔가 의사결정 어떤 자료를 만치기 위해서. 예비 단계죠. 예. 저도 지금 뭐 이게 새로운 정부하고 출발하고 나서 새평 문의가 많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뭐 여기는 새평 문의해서 뭐 또 뭐 된 것도 없잖아요. 나빠도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김건희는 찍어 내리기지. 뭐 새평 문의 뭐 별 의미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다는 건 뭔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겠죠. 네. 근데 저는 요거 보면서 또 김건희가 실제로 행정관들 이제 워킹 레벨에 있는 실제 실무 담당하는 행정관들을 직접 장악해서 막 전화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국무를 그냥 영부인으로서 뭘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공무를 다루는 외양을 갖춰서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초.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시스템을 가지고 한 거야. 국정을 같이 운영하고. 그러니까 세평도 물어보고, 아, 그래. 자, 김태우, 뭐, 좀 더, 뭐, 최근에 뭐, 김태우 관련해서 뭐, 얘기 나오는 거 없나? 그거 좀 서면으로 좀 가져와봐. 이렇게 해도 그냥 공무를 한 거야. 본인이 판단하고, 지명하고. 그 와중에 이제, 윤석열은 청와대로, 대통령실로 탑차로, 1톤 탑차로 술을 날랐다는 거 아니야. 술 먹고 뻗고, 이제 퇴근하기 전에 사우나 하고 또 저녁에 집에 가서 술 먹고. 이게 되게. 그러니까 김건희가 국정을 한 거지. 되게 힘든 일인 게,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전용기를 좀 타봤었는데, 네. 전용기에 타면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 정도 되시는 분들은 되게 주변 의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식사나 마시는 거 관련해서도 혹시라도 말이 날까봐. 물론 뭐 저희는 기록은 하지만 외부로 발설을 그렇죠. 못하게 돼 있긴 했었지만 예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변을 의식하고 거기 하나 잘 아시다시피 전용기 같은 것도 타면 기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그 대통령실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요. 근데도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앞으로 드러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김건희 특검이 제일 관심 분야입니다. 자, 김태우까지 나왔어요. 김태우. 자, 요것도 정말 저는 아주 분노의 기폭을 했던 기사였죠. 중앙일보. 네, 김건희 특검 학폭 무마 의혹 본격 수사 착수 성남교육지원청 수사 대상에 포함.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김승희 요 친구는 고대 경영대학원 최고위 과정 같이 다녔던 선수.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요거를 계속 학폭위를 질질 2달이나 끌다가 그 당시 교육부 차관한테 직보받고 김건희가 그리고 나서 요거 해결된 다음에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딱 데려와. 그러니까 김건희 따까리 똘마니로 데려온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최혜병 특검 그 의혹에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예상이 그렇죠. 되는 바가 비슷해요. 네. 문제 생기면 실무자한테 맡게 하고 실무자 땡겨와서 영전시키고 이종섭도 갑자기 호주 대사시켜준 거 아니야. 그 감옥 가야 될 놈을. 이게 패턴이 같아요. 완전히 조폭들 패밀리십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패밀리면 뭐라도 다 용서해줘. 다 막아줘. 그러니까 이게 뭐 김건희가 그 보스로 행동한 게 아닌가라는. 자기가 여자 보스였던 거지. 네.